안녕하세요. 저는 걷지 못해도 나는 날마다 일어선다의 저자 이소희 변호사입니다. 현재 힘듦을 겪고 있는, 그리고 또 시련이나 좌절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용기를 내서 삶을 좀 살았으면 하는 메시지를 담고 싶어서 이 책을 내게 됐습니다. 이 걷지 못해도 나는 날마다 일어선다에서 첫 번째 앞부분에 걷지 못해도는 제가 하반신 마비가 돼서 휠체어를 타는 저의 물리적인 한계를 담았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나는 날마다 일어선다에는 제가 그러한 물리적인 한계가 있음에도 항상 도전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저의 가치관과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응원과 용기의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그러한 제목을 하게 됐습니다. 시간으로 좀 들어가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의료사고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똑바로 앉아도 자세가 삐뚤어 보여서 왜 이렇지 하고 병원에 가게 됐는데 척추가 휘는 척추측만증이라는 질병으로 진단을 받게 됐거든요. 관리만 어떻게 보면 잘하면은 괜찮은 병이기도 한데 저는 안타깝게도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도가 계속 심해졌었어요. 외관상으로도 보기가 안 좋았고, 그리고 더 심해지면 장기를 척추가 누를 수도 있고 또 근육병이 생길 수도 있어서 척추 수술을 하게 됐고, 그 수술 과정에서 의사가 신경을 건드리는 바람에 신경에 마비가 오고 하반신 마비가 돼서 휠체어를 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한 20일 정도 지났을 때 신경이 다시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는 세월이 흘렀던 거거든요. 친구가 놀러를 병원에 온 적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영어에 대해서 투부정사랑 ing 분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전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지나는 시간 동안 그 내용을 다 까먹은 거예요. 이게 단순히 내가 몸을 회복하는 거에만 집중을 할 게 아니라 내 삶을 다 놓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그때서야 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3년의 재활을 이제는 좀 멈출 때가 됐다, 그렇게 판단을 했었어요. 저는 부모님의 인생을 저당 잡고 살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자립, 그리고 홀로 서겠다라는 그 마음이 제일 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만약에 부모님과 계속해서 같이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제가 스스로 자립할 수 없고 누군가의 케어를 받는 삶을 되면, 그렇다면 부모님의 인생 또한 하나의 인격체로서 살 수가 없고 저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이 돼서 자립을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부모님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되면 부모님에게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서울로 대학을 가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집이 경북 의성이거든요. 보통의 단독주택 양옥집이었었어요. 계단을 5개를 올라가야 되고 또 두꺼운 문을 열어야 되고 또 턱을 올라가서 집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휠체어를 타거나 몸이 불편하면 들어가기가 사실 힘들어요. 퇴원을 하고 바로 경북 의성에서 좀 가까운 대구로 가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대구로 가서 공부를 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공부를 열심히 했겠죠. 좀 쉽게 얘기하면 저는 사실 멋있어 보였어요. 병원 생활을 했을 때 신경에 있어서 최고 권위자이신 의사분이 계셨어요. 저도 그 의사분을 보면서 정말 어떤 하나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은 굉장히 멋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그 15살 나이에 느꼈었거든요. 병원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책을 많이 읽고 그리고 신문을 많이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서 변호사라는 직업을 접하게 됐었거든요.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도 하나의 법이라는 분야가 있고 거기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변호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지게 됐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법서가 굉장히 두껍거든요. 보통 하루에 수업이 2-3개가 있으면 각 가곡마다 2-3권의 책들과 법전을 꼭 함께 들고 가야 해요. 그래서 그 무거운 책들을 다 짊어지고 여러 건물을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저는 휠체어를 타는 몸으로 힘들기는 했어도 단 한 번도 저는 지각도 결석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 목표를 바라보고 제가 했었기 때문에 그게 다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을 직시하라라고 하고 싶거든요. 지금 청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되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그 힘듦 자체를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단순히 내 상황을 받아들여라 이건 아니에요. 근데 이 상황을 받아들여서 다음 스텝으로 어떻게 내 인생을 꾸려 나갈 것인가라는 그 전제를 찾아가는 방식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내 상황을 받아들인다는 거는 굉장히 내 스스로 적극적으로 현실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용기고 도전이라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장애인 또 한 시민과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나 지원해줘야 되는 사람, 그리고 불쌍한 사람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장애인 인식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한 장애인 인식이 또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익숙한 것에 익숙해져야 그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뀐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장애인 시설이 편하게 되어 있어서 장애인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삶을 살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렇게 장애인의 인식이 개선이 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 저와 비슷하게 좌절을 겪거나 시련을 겪은, 그게 누가 됐든 청년이 될 수도 있고요,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학부모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분들에게 더더욱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날마다 일어서는 이소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